자, 이번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기부금세액공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공제 대상을 봅시다. 자, 공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누구예요? 거주자 및 기부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는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만은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기부금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은 정시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적 기부금,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 지정 기부금까지 이 5개예요. 이 5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정시자금 기부금하고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는 적용 안 되고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공제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신청 시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기부금 영수증. 그 다음에 이제 기부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서 원천 인수무자에게 제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교단체 뭘까요? 개별 사찰이나 또는 개별 교회나 성당 등인데 이 경우에는 해당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문관청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 총회 또는 중앙회 소속의 개별 종교단체는 자동으로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해당 주무관청에 주무관청에 이제 우리 총회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세공제 대상 한도 및 세액 공제율인데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여러분 손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홈택스나 도준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정시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쭉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도액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정시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는 15%, 3천만원 초과면 25%, 이게 세액공제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에는 뭐 10만원 이하는 110분의 100, 그 다음에 10만원 초과는 15%, 한도는 500만원까지, 그 다음에 특례 우리사주적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칙은 이제 여기 공제한도 금액이 나오죠? 이거는 다 이제 기부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15%를 공제한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일반 기부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로 나눠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은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원칙은 15%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5%그 다음에 1000만원 초과면 30%죠. 자,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봅시다. 먼저 정시자금 기부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제 대상 보시면은 자,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거주자가 정시자금법에 따라서 정당에 기부한 정시자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다. 110분의 10을 공제한다는 말이 뭐냐면 자, 그럼 나머지 110분의 10은 뭘까요? 110분의 100을 공제하는 건 뭐냐면 세액 공제하는 말은 뭐냐면 거의 10만원 중에서 9만 1,900원 정도는 그 세액 공제를 통해서 환급해주겠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어디서 환급해주냐면은 100% 환급해주긴 하는데 110분의 100은 소득세에서 환급해주고 그 다음에 110분의 10의 경우에는 소득세 딸려 나오는 지방소득세에서 환급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하면은 110분의 110이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은 아니고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한다.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정액 영수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액 영수증, 세 번째가 기타금 수탁증, 네 번째가 당비 영수증. 이 4개 중에 하나를 제출을 해야 정시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제 대상이 뭐냐면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은 10만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110분의 10은 110분의 100은 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110분의 10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합하면은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10만원을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까지 15%. 그 다음에 500만 원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한도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 한도는 이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 그 다음에 여기 니은 보시면은 이제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한 산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일회성을 뺀 금액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특례 기부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을 보시면은 국가나 지자체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정치자금 기부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례 기부금은 국가나 지자체 무상으로 규정한 금품. 두 번째는 국방원금, 국권장병 유용금품.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주민을 위한 구호금품이죠. 네 번째가 특별 재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국공립 사립학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대학병원 암센터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한 일정 기간.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간 중에서는 이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이 있죠. 그 빨간 열매 있잖아요. 걔네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인데 얘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세액공제 대상을 해준다. 반대로 말하면은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거는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이건 소득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반 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조회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특정 이제 그 자선단체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자선단체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을 해야 여러분이 그 기부하는 금액이 일반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해당 기부금 단체가 일반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지는 이거는 기재부 홈페이지에 조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공고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의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일정 지정 기부금 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두 번째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노조 조합원이 납부하는 법정 회비입니다. 노조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 규약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가 이제 공제 대상. 임의로 납부한 회비는 공제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 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해서 공익법인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 설정한 금액.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죠. 얘네들이 일반 기부금 공제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2월 공제죠. 2월 공제는 뭐냐면 일단 기부금을 올해 만약에 다 공제 못 받았으면은 이때는 이제 공제받지 못한 특례 일반 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다. 10년 동안 유보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2월 공제하지 않습니다. 얘는 뭐냐면 얘네 세 개 같은 경우에는 그 연도에 공제 못 받으면 땡이에요. 그 다음 연도로 안 넘어갑니다. 공제가 2월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 공제 적용 순서인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보시면은 첫 번째 원칙 보시면은 이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들었던 순서대로 공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에서 2월된 분과 당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2월된 기부금 먼저 공제한다. 왜? 얘네는 이미 넘어왔기 때문에 얘네는 수명이 짧단 말이야. 당연도보다. 당연도는 10년이 남았지만은 그 전년도에 넘어온 애들은 이게 5년이 남았는지 6년이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수명이 짧은 애부터 공제한다. 그 다음에 2월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 순서대로 합니다.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어차피 홈택스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월세 세액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